네, 다음은 이제 홀 IC입니다. 홀 IC는 앞에서 봤던 홀 센서를 기본으로 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홀 IC, 홀 센서의 출력을 보면 미리볼트 단위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곧바로 우리가 전기 회로에, 전자 회로에 제어용으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홀 소자에다가 OP앰프와 같은 증폭기를 이렇게 내재해서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일체화시킨 소자다.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안에 어떤 자기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홀 소자와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형과 스위칭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OP앰프를 해서 그 아날로그적인 그 자기 세기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아날로그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타입도 있고 슈미트 트리거라는 그런 소자를 사용을 해서 일정한 레벨 이상이 되면 하이, 로 이런 식의 스위치형 용도로 쓸 수 있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형 홀 IC는 디지털 출력이므로 마이컴이나 디지털 응용 제품에 사용이 되고 리니어형 그것은 이제 아날로그 출력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응용 회로에 자기 세기에 따라서 다양한 제어를 한다든가 용도에 맞게 이제 응용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홀 IC는 스위칭 타입을 의미한다. 스위칭 타입, 그 하이로 개념적으로. 그 자계를 검출하고 디지털 신호를 출력을 해서 비접촉 스위치나 회전 검출이나 위치 검출을 사용한다. 우리가 그 응용례는 앞부분에서 사용이 됐고 뒤에서도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회전 검출 분야, 가전제품이라든가 에어컨, 세탁기, 팬 등의 모터, 그다음에 이제 개폐, 문을 열고 닫는 곳에 사용되는 게 휴대잔말기. 우리가 폴더형 같은 경우에 두 개를 이렇게 접은 경우하고 핀 경우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그 파워 윈도우 이런 용도로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느냐 안 닫혔느냐 하는 것을 접촉 스위치 형태로도 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 닫혔느냐 위치 검출을 할 수도 있고 뭐 커튼 같은 거 제어를 한다든가 블라인드 같은 거 제어를 한다든가 할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홀 IC는 홀 센서가 있기 때문에 차이점만 보면 동작 방식은 이제 편극을 검지하느냐, 그러니까 한쪽, 그다음에 양극을 검지하느냐, 교번 자개를 검지하느냐, 그 N극, S극 둘 다 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하느냐, 그 이제 이 얼마큼 바뀌느냐, 1분에 얼마큼 N극, S극이 바뀌는 것을 측정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전원 전압이라든가 구동 방식이라든가 그래서 출력 방식은 오픈 컬렉터 타입도 있고 풀업정 부착형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해당 그 자기 홀 IC에 자기 센서 IC 홀 IC에 그 사용자 노트나 이런 걸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이 홀 IC의 구성을 보면 입력 단자가 있고 그라운드 단자가 있고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입력 단자는 전원을 인가를 해주는 거고 출력 단자는 그 신호가 나오는 단자가 되겠죠. 예. 그래서 네. 그 펄스 구동형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죠.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펜극 검지형 그 N극 보통 자석의 S극의 강력에 따라서 온오프 동작을 하는 경우 양극은 N극하고 S극을 하는 거고 교대로 인가할 때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직접 IC 종류를 한번 보면 그 EW450B 국화성 전자에 이거 보면은 자석의 강약에 따라서 온오프 동작을 하며 위치 검출이 된다. 그래서 그 S극이 홀 IC 면에 가까워지면 자석 밀도가 BOP 동작 그 자기 세기를 넘으면 V아웃은 하이에서 로로 바뀌고 S극이 홀 IC에 만큼 멀어지면 그 BRP보다 낮아지면 V아웃은 로에서 하이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색이 동작하는 그 자기의 색이 BOP와 BRP
요 두 가지의 그 특성에 따라서 세계에 따라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BOF, OP가 있고 BRP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세기 이상이 되면 이제 동작이 되는 거고 하이가 나오는 거고 이 이상이 되면 그 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하고 하이로 올라가고 로로 떨어지고 요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죠. 야속 밀도가. 예? 감지는 이제 변환 구역이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디지털 출력이 되는데 디지털 출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속 밀도가 요 이하로 내려오면 하이가 나오고 인버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상으로 가면 이제 로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1번 VCC, 2번 그라운드, 3번 아웃이 돼서 이렇게 이제 이게 마크가 있는 쪽이 반대죠. 그래서 자석이 있는 것은 마크 반대쪽으로 예, 그 표기가 달려 이렇게 긴 쪽이 있고 좁은 쪽이 있죠. 이쪽으로 자석을 감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 내부 구조가 아까 앞에 살펴봤던 그 구조가 이런 형태죠. 그래서 바깥에 이제 핀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출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홀 소자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OPM 프로 증폭을 하고 디지털 신호로 만들기 위해서 슈미트리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증폭하고 슈미트리거 기능이 같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IC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홀 IC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편극 검지 펄스형 667은 또 다른 건데 결국 뭐 비슷한 형태죠. 뭐 특성 이것들이 이제 달라지겠죠. 이때 여기서 동작을 하고 여기서 다시 로우로 가고 그러니까 자석의 세기가 이렇게 쭉 유지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요 이하로 되면 다시 하이로 가고 그러니까 요 세기 내에서만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기 이제 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변환이 이루어져서 요거보다 작으면 하이가 되고 요거보다 크면 로가 되고 예. 호라이트 펄스형 회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펄스형. 그래서 얘가 동작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동작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도 펄스가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펄스 형태로. 예. 그래서 출력이 이런 형태로 이제 펄스형으로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양극 검출형 그 자석의 자개의 강약에 따라서 이제 온오프로 동작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석 밀도가 BOF S 또는 BOP N을 넘으면 V아웃은 하이에서 로로 바뀌고 또 S극, N극이 홀마크에서 멀어지면 자석 밀도가 이하로 낮아지면 로에서 하이로 바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N극하고 S극 둘 다에 따라서 이제 이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뭐 굳이 N극 S극 구분이 없다 그러면 둘 다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쪽 그 N극에서 동작하기도 하고 S극에서 동작하기도 하고 아까 펜극 검지역은 한쪽만 있었지. 그래서 이거보다 작으면 하이가 되고 높으면 로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N극에서 이거보다 이상이 되면 하이가 되고 이거보다 더 작으면 더 커지면 이제 N극이 네, 마이너스가 되고 저기 로로 되고 편극이 아니라 양극 둘 다 감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직접 어,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그 데이터 시트를 얻어서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다음 자석의 S극과 N극이 자장이 교대로 인가되는 경우에 온오프 동작이죠. 주로 이제 회전수 검출을 할 때 아까 우리 보면은 이렇게 축이 있으면 여기에 N극, S극 이런 식으로 또 있었죠. N극, S극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펄스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S극이 호라이시의 마크면에 가까워져서 자석 밀도가 BOP를 넘으면 V아웃은 하이에서 로로 바뀌고 또 N극이 호라이시 면에 가까워져서 자석 밀도가 BRP를 넘으면 로에서 하이로 바뀐다. 그러니까 S극과 N극 둘 다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S극에 의해서는 하이에서 로로 바뀌고 그 자속 세기가 OP를 넘으면 그러니까 S극이 가까워서 일정한 세기를 넘으면 하이에서 로로 바뀌고 S극은 그 다음에 N극에서는 로에서 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S극과 N극을 둘 다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동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N극과 S극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거죠. S극에 의해서 요 이상이 넘으면 하이에서 로로 바뀌고 N극에서 요 이상이 넘으면 로에서 하이로 바뀌고 그래서 로에서 하이로 N극에 의해서 바뀌고 하이에서 로로 그 S극에서 바뀌고 그래서 NS가 번갈아지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하이에서 로, 로에서 하이, 하이에서 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S극, N극, S극, N극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런 형태의 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로에서 하이, 그러면 N극, 하이에서 로, S극, N극, S극 이런 형태가 되겠죠. 회전하는 거에서 이제 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같은 시미트리 형태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리니어 IC는 지금까지는 대략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나오는 거죠. 시미트리가 있어서. 근데 리니어 IC는 그 자장의 세기에 따라서 아날로그적인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석 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S극에서 이제 포화 상태다. 포화 상태 로가 이렇게 있다가 하이로 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면 자석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그 비례하여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N극, 그 자석 밀도가 S극에서 N극으로 바뀔 때 이 부분에 이제 전압이 달라지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적어지면 작아지고. 그래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적인 출력을 내보내죠. 네. 그래서 특별하게 신호를만 증폭시키고 여기서 휴미트리거나 다른 회로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호라이시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호라이시의 응용례도 대부분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홀 소자의 응용례하고 같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 모터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인 방식 홀 IC를 사용해서 비접촉 위치를 검지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고 자기를 검출하기 때문에 먼지나 분진, 기름 등의 더러움 등의 강한 특성이 있다. 우리가 보통 빛을 이용해서 그 엔코더를 이용한다든가 슬릿을 이용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 광센서의 그 송신부와 수신부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흡착이 되게 되면 빛이 이제 차단이 되거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도가 떨어지는데 자장의 세기는 그거보다는 먼지나 이런 부분에 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속도 제어나 위치 제어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극 로터와 세개 호라이시에 의해서 회전을 검지하는 구성과 그 다음에 회전자 한 개의 자석을 다루고 이를 감지해서 인덱스 원점 검출 또는 회전수 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결국은 그 한쪽에는 자석을 붙이고 한쪽에는 홀 IC를 붙여서 회전수를
검출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까 우리 사용했던 부분하고 이제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홀 위치가 3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3개. 로터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감지를 해서 이와 같은 펄스를 만들어 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홀아이시가 있어서 회전하게 되면 똑같이 회전수를 검출하는 용도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석의 배치에 따라서 그 회전 속도를 검출한다든가 회전 방향을 검출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건 아까 우리 이미 봤던 것처럼 로코드 이렇게 로터에다 SNS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홀 IC를 사용한 그 회전 속도 검출하는 거죠. 유량이라든가 그 모타의 속도나 같은 뜻이겠죠. 엔코더에. 그 다음에 개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았을 경우에 한쪽에는 홀 IC, 한쪽에는 자석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닫았을 때는 이제 서로 접촉이 돼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겠죠. 문을 닫았다. 냉장고 입출하는 부분에 뒷면에 바깥에서는 보일 필요가 없겠죠. 안에 자석이 있고 한쪽에 IC가 있으면 일정한 거리가 되면 동작하도록 세기를 조정을 해 놓으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데 문의 스위치, 개폐 스위치 위치에 갖다 놓고 제어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그 자석이 이 부분에 있고, 이 부분에 홀아이시가 있으면 접히게 되면 이제 그걸 감지해서 지금 원이 됐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적인 스위치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방법을 쓰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은 그 홀아이시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 이제 홀아이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같은 구조로 세탁물을 여기다 넣게 되면 그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에 따라서 세탁물의 유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탁물이 없을 때는 이게 눌리지가 않으니까 서로 감지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세탁물이 있어서 누르게 되면 두 홀 IC와 자석의 위치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탁물의 유무라든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겠고, 팬의 스위치라든가 팬의 스위치. 그래서 홀 IC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자동차가 있어서 그 뭐야 이 팬이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는데 이제 회전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회전하느냐 자동차 가까이 있는 거지. 그래서 회전을 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스위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온오프 시킬 수가 있겠죠. 가까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다 같은 구조죠, 이게. 리밋 스위치가 있어서 가까이 있으면 이게 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물체가 없으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밀어내면 지금 물체가 이렇게 밀어내는 동안에는 이쪽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어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어떤 물체가 이동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테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블라인드 같은데 여기에 자석을 쭉 붙여놓고 호라이트를 쭉 붙여놓고 자석 끝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느 높이에 있는지 어떤 호라이트가 지금 현재 동작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블라인드에 자동으로 위치를 제어하는 열고 닫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전류 스위치에도 활용이 되고 흐르는 전류량에 의해서 이제 자장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온오프 할 수 있을 테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로 스위치에 의해서 얘가 아래 위로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자석이 돼 있는데 자석이 호라이시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열려 있느냐, 이것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리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석과 호라이시가 가까이 붙어 있느냐, 안 있느냐, 아니면 자석이 기능이 동작하느냐, 전류 같은 경우에, 전류 스위치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응용 회로를 보면, 예,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호라이시가 있어요. 그래서 자석이 가까이 가면 출력이 동작을 하겠죠. 출력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그 에미터하고 베이서스의 전압이 걸리게 되고 이 TR이 ON이 되고 그러면 모터 쪽에 전원이 인가가 돼서 회전을 하겠죠. 결국은 자석을 가지고 요 그 모터를 온오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어떤 전기적인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여타가지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접촉 스위치가 아니라 비접촉 스위치의 자석을 가지고 제품을 동작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전수 로터, 마그네틱 로터. 이건 뭐 아까 우리 여러 번 살펴봤던 것처럼 NS가 쭉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는 것을 호라이시가 인지를 해서 그 회전하는 것에 따라서 출력이 존재를 하면 출력단에 펄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회전수 속도 제어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무접점 조명 장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석을 인가를 하게 되면 출력에 어떤 전압이 나오면 3번하고 4번의 솔리드 스테이트 SSR 스위치에 3, 4번이 걸리게 되면 이 출력이 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명 장치에 불이 들어오는. 결국은 자석을 가지고 조명을 켜고 또 멀리하면 꺼지고 하는 형태의 제어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무접점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라이시를 정리를 해보면 OP앰프와 호라이시를 일체화한 거다. 그리고 이제 리니어 출력형하고 스위칭 출력이 있다. 그리고 3단자, 4단자 타입이 있고 홀 소자와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홀 소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스위칭 타입 그 IC는 일반적으로 히스테리 특성을 갖고 있다. 히스테리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로에서 하이로 가고 하이에서 로로 갈 때 이렇게 딱 그렇게 그때의 자장 세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스위칭 하는 그 거리의 범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범위가 있는 거죠. 자장의 세계에 이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스테리시스 특성이죠. 그 다음에 호라이시는 TTL이나 모스, IC와 직접 결합할 수가 있고 호라이시는 전원 범위가 높고 안정화 전원이 내장되어 있고 또 오픈 컬렉터 타입의 호라이시는 10mA 정도의 부하를 직접 드라이빙 할 수 있다. 있습니다. 이거 유용한 거죠. 웬만한 것을 직접 붙여서 제어하는 데 쓸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호라이시의 모양을 보면 이거 같이 SND 타입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전격도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홀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오펜프가 하니까 충분히 절도 10mA 정도 흘릴 수 있고 그리고 전원 전압도 26V로 이렇게 높게 걸어줘도 된다. 예,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인 특성을 보면 동작 전압 범위가 3V에서 12V 다양하게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자석 밀도가 13에서 10 미리 테슬라 돼 있고 히스테리시스 폭도 0.5에서 2.5 정도 테슬라 출력 포화 전압이 0.4V가 되고 예. 그래서 외형 치수도 좀 커진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우리는 3mm, 2mm였는데 3.4.4, 3.6 이런 식으로 트랜지스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트랜지스터 형태처럼. 플라스틱 패키지로 돼 있어서 외관성으로 잘 언뜻 보면 트랜지스터 핀도 3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MR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 CDS 같은 경우는 광해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지죠. 광량, 빛의 양에 따라서. 이 MR 소자는 말 그대로 마그네틱 레시스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방막의 수직 방향으로 인가되는 자석 밀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겁니다. 저항값이 자장의 세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MR 소자를 조합을 해서 저항의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또 출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장의 세기 변화를 저항이 바뀌니까 전압의 변화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톱니바퀴 회전 검출에 많이 사용을 한다. 톱니바퀴 회전 검출에. 그 자장의 세기에 따라서 자장의 수직 방향으로 인가되는 자석 밀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을 하면 톱니바퀴 같은 그런 위치에 위치를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저항 효과를 적당히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간부에 단자를 설치를 하고 외부로부터 자석밀도 비에 자개를 가해주면 로렌츠 힘에 의해서 전류의 통로가 회개되고 그래서 그 굽어지는 만큼 거리가 길어져 저항값은 증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저항 그 변환율은 이런 형태로 R0 무자개 시의 저항치, 자개가 없을 때 저항치,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죠. 얼마큼 변화했느냐. 그래서 자개가 인가됐을 때, 자기 저항이 없을 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개가 없을 때 100옴인데 저장이 3개 있으면 30옴이다. 그러면 100 나누기 30, 70이 되는 거죠. 자개가 있을 때 70이 되고 없을 때 30이다 그러면 100분의 40이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변화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잘 보면 자장의 세기가 없을 때 저항하고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변화율을 보면 자장의 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례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장의 세기가 세지면 변화율도 좀 커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이동도에 의존하고 여러 가지 이것은 뭐 참고를 하고 응용을 한번 보면 응용 부분을 이제 보면 그 자기 저항 소자를 이렇게 4개를 붙여서 저항 소자를 브릿지 형태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브릿지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자성체를 이동을 시키게 되면 자석이 붙은 자성체를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 이제 톱니바퀴가 있고 다극 착자 자석이 있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연자성체 요철이 형성된 톱니바퀴 또는 다극 착자 자석으로 하고 동작은 톱니바퀴의 경우는 치아의 폭, 깊이, 다극 착자의 경우는 착자 피치나 재질 등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출력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회전을 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센서의 톱니바퀴의 요철을 감지하기 때문에 톱니바퀴의 피치는 톱니바퀴 피치 2분의 1과 센서면의 위치에서 피치가 맞도록 설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이제 다 자기 센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센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면 그거의 위치에 따라서 저항값이 이제 달라지니까 그것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몇 개의 펄스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센서와 P 검출체의 사이에 갭을 만들어 검출체가 이동을 하면 갭 내에 연구자석을 만드는 자석 밀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 자기저항 소자로 검출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저항 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센서와 P 검출체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MR 소자를 보면 바로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있고 출력 전압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각도에 어디 위치에 따르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출력 전압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한 사이클을 보는 것처럼 이때 각도, 전압, 이때 출력 전압, 이때 출력 전압이 다 다르죠. 그때 이 MR 소자를 사용한 이 톱니바퀴를 사용한 이 소자는 정확하게 회전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는 거죠. 현재 이 부분에 있는지, 이 부분에 있는지, 이 부분에 있는지, 그때 각도를 다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MR 소자의 그 주요 각도는 우리가 이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려운데 아마 이런 그 서브 모터나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공작기의 스핀들 위치라든가 속도 제어를 한다든가 정밀한 회전각도 제어라든가 권상 모터를 만든다든가 CT 스캐너, 그 XY 스캐너, 모터 제어, 크레인 회전각 검출 이럴 때 그런 제품을 만들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들은 이런 데 사용한다는 거죠. 머시닝 센터. 머시닝 센터는 우리 선반처럼 뭔가 가공하는 것을 머시닝 센터로 그러죠. 새를 깎는다든가 구멍을 뚫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성형을 할 때 그 비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회전시키고 깎고 이렇게 할 때,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제어를 한다든가 전동 사출 성형기, CT 스캐너, 우리 CT 할 때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만큼 이동할 것이냐, 그 제어를 정밀하게 모터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러한 그 MR 소자를 이용한 마그네틱 센서를 이용을 한다. 반도체 제조 장치 이런 용도로 정밀하게 회전수를 제어할 때 MR 소자를 사용을 한다. 예. 자, 그래서 이 MR 소자는 우리가 이렇게 그 상용화 쉽게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어떤 이제 회전수를 검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특성들이 쭉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MR 소자를 이용해서 회전수를 하려면 그 구조 같은 것들을 잘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MR 소자의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의 파형 외율이 매우 작고 이상적인 정연파에 가깝기 때문에 고분해능의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아까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그 출력이 굉장히 그 깨끗한 정연파 형태가 되죠. 그래서 바이어스 자석을 이용해서 톱니바퀴 회전 검출을 하는 경우 출력 전압의 DC 성분에 갭 의존성이 없다. 그 반도체 방막의 수직 방향으로 인가되는 자석 물질에 따라서 홀 전압이 변화한다. 그 다음에 N극, S극의 극성에 따라서 홀 전압이 바뀌고 극성을 판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갈륨 비수라든가 인듐 비수, 인듐 안티몬 이런 것들에 외에 실리콘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개를 덤으로 검출하기 때문에 반도체 자개 저항 소재에 비해 칩 사이즈가 작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개 저항 소자를 살펴봤고, 사용사의 어떤 그 주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합물 반도체와 강자성체 금속을 이용한 것이 있고, 또 반도체 MR보다 그 강자성체 MR은 주파수 특성이 좋고, 또 반도체 MR은 양의 자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고, 강자성체 MR은 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바이어스 자개를 추가를 해서 소자의 어떤 그 자장감들을
자기장 감도를 높일 수 있다. 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기식 인코더에 활용을 한다. MR 센서는 2개 이상의 자기 저항 소자로 활용이 된다. 자기 저항 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사히 카세이사에서 나온 자기 저항 소자의 그 모양을 보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되어 있답니다. 이제 앞부분은 핀 형태고 뒤에 감지하는 형태가 있겠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자개가 없을 때 저항이 아까 우리 봤을 때 최소 465, 755옴 정도가 있고 무작위 출력 저항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2.46 VA에서 2.54 VA 볼트까지 출력이. 그 다음에 비상 무작위 중성 전위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출력 특성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핀 번호는 아까 4핀이 있었는데 1번은 입력, 2번은 출력, 3번은 마이너스, 4번은 A상 이렇게 돼 있네요. A상, B상 출력이. 이 그래프가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R1, R3, R2, R4가 이렇게 이제 나란히 쭉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치수의 크기가 이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저항값이 이제 바뀌는 거죠. 회전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자가 되고 자석이 있고 여기 가까이 가면 이런 식의 파형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국화성의 자기저항 수자에 대한 특성이 주로 나와 있는데, 예.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를 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6장에서 다룬 내용은 홀 효과를 이용한 자기 소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핵심이 되고 그 정전류나 정전압 방식에 의해서 홀 효과 소자에 전기를 인가를 해주고 전류를 흐르게 해주고 자석을 인가를 하면 그 자장의 세기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이제 나오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센서의 전류 자기작용의 자기 센서 핵심이 되겠고 거기다 OPMP에 쉬메트리거를 붙여서 아날로그형이나 아니면 디지털형의 출력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의 다양한 응용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MR 수자는 톱니바퀴 형태로 이제 돼 있는 어떤 회전수를 검출할 때 매우 유용한 그런 그 자기 저항 수자다. 이렇게 그런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6장 자기 센서를